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 합격 사례 분석 두 번째 거,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라고 하면 쉽다고 하는 학생들은 엄청 쉽다 그러고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의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합격자의 사례를 통해서 4번 문항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와 같이 보통 대학의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의 핵심을 깨뜨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 3번 문항에서 미적지근했던 이미지를 한 번에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일관된 방향으로 쭉 이어져 왔던 생활기록부 컨셉의 한계를 깨부술 수가 있는 문항이에요. 이 4번 문항만 잘 작성을 해도 합격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각자 이유가 많이 다르겠지만 4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도 본인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꼭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 대학에 가서 나는 이쪽 분야를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상위권부터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면밀한 고민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대학은 가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쓰라 그러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지부조가 와서 4번 문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4번 문항이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들을 두 가지 정도로 줄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원 전공의 커리큘럼과 졸업 후 진로를 명확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고 싶다 해도 수학과를 졸업하고 뭘 해먹고 살지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처럼 아예 취업에 특화가 된 학과를 제외하고 막연한 흥미만 갖고 있을 뿐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의 커리큘럼을 졸업 이후의 삶과 연계를 안 해봐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3학년 수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도 계속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은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껏 자신감을 갖고 준비해온 내신 및 비교과 활동들도 다른 입시카페 지원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저런 애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9월 모평까지 긴장을 해서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폭행위를 합니다. 어떤 자폭행위를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새로운 학과에 지원하는 케이스예요. 화학과에 생활기록부 맞춰서 3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응용물리학과에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국어국문학과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경영학과에 지원을 한다던가, 거의 2년만을 한 학과만 바라보고 학종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하니 다른 지원자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오버스페인 것 같고, 수시철을 앞둬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나는 여기에 진로가 안 맞는 것 같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과를 아예 바꾸자니 이제껏 해온 활동들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다차원적 고민들 속에서 4번 문항에서 우리 학과에 왜 지원해야 되는지, 왜 우리 학교에서 너를 합격을 시켜야 되는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지원학과를 위해 태어나서 지원학과를 위해 살아온 듯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한 번쯤 거쳐가는 통과 의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이 4번 문항을 쓰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전공을 통해서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목표와 본인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만 명확히 정한다면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4번 문항을 굉장히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우선 꼭 인지를 하시고 지금부터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 A의 정보예요. 서류 합격은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응용물리학과에 합격을 했고, 최종 합격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그리고 단국대학교 화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성 정량 정보를 보면은 지방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전교과 내신 평균은 2.6등급, 3.1에서 2.7, 2.3. 내신 등급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성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국어는 3등급, 영어 2.8등급, 수학과학이 조금 높고 사회는 조금 낮고, 주요 특징은 생활기록부 진로 희망이 화장품 연구원으로 3년간 동일했어요. 그 다음에 물리 관련 수상 및 탐구대회 참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봤다시피 이 학생은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응용물리학과에 뜬금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폭행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친구였어요. 3년 내내 화장품 전문가를 꿈꿔왔고, 이에 맞춰서 꾸준히 솔루션을 진행했고, 화학과 자기소개서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원서 접수 마감 전주에요. 8월 그 후반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저 A 어머니인데 A가 겁을 먹었는지 화학과는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썼던 자기소개서 파일을 다 지우고 새로 쓰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솔루션 센터에 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결국 화장품 전문가 되고 싶은 건 똑같지? 그래서 그거는 맞대요. 진로가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포기했는지 물어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우선 화학과는 약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무섭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하지만 원래는 일반 종합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를 하고 3학년 때 편입을 통해서만 진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대를 가고 싶어자 하는 학생들은 보통 화학과나 생물학과에 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는 이 약대 편입생들까지 모여서 오버스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쟁력과 경쟁률이 센 화학과보다는 자기소개서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약한 학과, 여기서 A가 선택한 약한 학과는 응용물리학과죠. 이 약한 학과를 가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 전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로운 스토리로 풀고 싶다. A랑 이야기를 해본 결과 네이버 카페에서 만났던 친구들 대부분이 본인의 스토리라인과 비슷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내신도 비교과도 부족한데 이건 좀 너무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과를 지원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A가 돌아간 이후에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A를 전담 막하게 된 디렉터 3팀이 찾아낸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항은 학교에서 진로희망사유를 제출하라고 자꾸 재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재촉을 했던 요소일 뿐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라고 선빵을 때려버리는 거죠.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화장품 연구 이렇게 3개 다 돼 있는데 화학과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는 학생이 응용물리학과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사정과는 100% 이 학생이 화학과 지원이 꺼려져가지고 과를 돌린 거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는 학과라면 어떤 학과든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어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도 처음에 성적이나 생활기록부만 보고 학생이 갖고 있었던 편견 같은 거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가 있겠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었던 진로희망 사유를 물리와 연결하여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통해서 확실히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항의 일부분을 조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1학년 당시 홍합의 접착력을 화장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화장품 개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개발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에 막연하게 화장품과 관련된 과학적 역량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에 들어 물리학과 화장품의 접목을 다룬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개발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물리학의 활용 사례는 제게 큰 자격을 주었습니다. 기사는 화장품의 효능보다는 화장품의 흡수력이 화장품 개발 기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밑밥을 좀 깔고 있죠.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조차 첫 발단은 바로 물리학과 관련된 기사였고, 화장품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화장품과 관련된 과학 지식만 계속 쌓아 나갔다. 그러니까 화장품 공학자와 화학과에 맞춰진 생활기록부 갖고 왔다 해도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써놓은 이상 이 학생은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한 게 아니라 화장품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한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를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게 확실히 잡혀요. 기사에서 큰 인상을 받은 저는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며 단순하게 더 편하고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화장품 개발의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화장품 개발은 부가적인 목표에 불과하며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에 더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화장품 개발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학이나 생물학적 접근보다 물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필수임을 깨닫고 응용물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연구 분야는 두 가지예요. 피부에 얼마나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지, 이쪽 부분은 화학이나 생물학적 역량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얼마나 잘 흡수될 수 있는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는지. A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소개서에는 얼마나 피부에 영양가 있는 성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가가 중심적인 컨셉이었다면, 바꾼 자기소개서부터는 물리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잘 흡수될 수 있는 구조를 개발을 해내겠다 라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화장품 연구원을 꿈꿔왔는데 화장품 연구원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계기조차 물리학, 화장품 연구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게 하는 물리학적 성질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이 학생은 결국 화학과를 쓰든 물리학과를 쓰든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학생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화장품 개발 연구원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응용물리학과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학의 원리를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물리학도이자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느꼈으면 하는 게 진로 희망사유와 지원 동기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A의 자기소개서 중에 4번 문항 딱 떼놓고 1, 2, 3번 문항만 보면은 이게 건국대학교의 프라임학과 중 하나의 화장품공학과 합격 자기소개서인지 아니면 응용물리학과 합격 자기소개서인지 화학과 자기소개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오롯이 4번 문항을 통해서 멋지게 한판 뒤집기를 건 거죠. 그래서 진로희망 사유와 지원 동기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로희망 사유는 그 꿈을 갖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고, 학과에 대해서 지원한 동기는 여러분이 이뤄내고자 하는 진로희망 사유에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과 지식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품어온 진로희망 사유가 지원 동기의 일부분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진로희망 사유 자체가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에 꼭 진학해야 하는 지원 동기가 될 수는 없어요. A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진로희망 사유를 정확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서로 잘 풀어냈고 응용물리학과를 비롯해서 화학과에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당 전공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지식의 활용 목표와 지식을 배운 이후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지원 동기를 확실하게 굳힌 합격 가능성을 높인 케이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를 위해 노력한 여러 활동들을 지원 동기로 연결을 해내는 것이 4번 문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 하든 여러분이 여태껏 꾸준히 기록을 해온 발자취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뜬금없는 지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을 제대로만 연결을 해낼 수가 있다면 요 A의 사례처럼 어떤 꿈을 갖고 어떤 학과에 지원하든 쓰기 나름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서는 석수장의 경험상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학생의 진정성이 굉장히 잘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4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기소개서 작성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이 영상을 한번 꼭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